신승훈 교수님 오셨고 대한신경외과학회 국제과제이사회 위원이시고 현재 차의과 대학 신경외과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5분 상당히 짧은 것 같고 그동안 심내혈관 질환 정책에서 굉장히 노력해 주신 뇌졸중 학회 그리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그리고 심장내과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간에 신경외과 의사들이 맨날 수술만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무슨 회의도 참석 안 하고 어느 날 무슨 문서를 봤더니 이상한 면들이 많아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아까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의견이 좀 다르구나라는 게 조금 느껴지고요. 그리고 혹시 제가 오늘 조금 뭐 과격한 언사가 나오더라도 앞으로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요거 응급뇌혈관 질환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드릴 거고요. 뇌졸중은 급성 뇌경색만이 아닙니다. 이게 팩트고 출혈성 뇌졸중과 허혈성 뇌졸중이 있고요. 급성 혈관 폐색성 심뇌혈관 질환, 급성 심근경색증과 급성 뇌경색은 다 아테리들이 오클루전이 돼서 생기는 거고 주로 AMI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PCI로 트리트먼트하고 심장내과 시술 전문의 선생님들이 하고 문제가 생기면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같이 코업을 하고 있고 이스케믹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전체 한 100명이 응급실로 온다면 그 중에 10 내지 15%가 라지베슬 오클루전입니다. 그래서 그 라지베슬 오클루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관리 치료를 두 가지 메소드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정맥내 혈전 용해제 투여 그리고 동맥내 혈전 제거술을 신경외과, 영상학과, 신경과에서 같이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병증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신경외과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요. 가장 치료 시 타임 팩터 영향력이 굉장히 절대적인 질환이고요. 2015년도부터 라지베슬 오클루전에 대해서 동맥내 혈전 제거 시술이 골든 스탠다드로 이미 인정을 받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온셋, 호스피탈 오고 그리고 TPA 줄 수 있는 사람 주고 안 되면 메카니컬 스롬벡토미를 해서 환자를 좋게 해서 리커버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카디오와 달리 뇌혈관 질환은 굉장히 다학제 진료가 필요한 분야고요. 이런 다양한 과에서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죠. 물론 컨플릭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응급 뇌혈관 질환의 축이 두 가지 축인데 출혈성 뇌졸중이 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신경외과 의사들이 이제 해결을 하고 있고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그리고 뇌내 출혈. 이 출혈성 뇌졸중은 전체 지금 우리나라에서 15에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뇌졸중에서. 근데 하지만 대개는 다 이제 수술이나 혈관 내 시술이 필요한 그리고 굉장히 대부분은 중환자실에서 입원을 하게 되는 거죠. 치료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의 관점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A라는 병원을 왔을 때 그 환자가 무슨 상급 병원으로 가야 될 진짜 중요한 이유가 아니면 대개는 그 병원에서 해결하든지 그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해결을 해야지 어디 멀리 번역센터나 아니면 뭐 중앙심내혈관 질환센터 이렇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포인트는 리저널 웹라이크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근처에 있는 지역 병원들끼리 환자를 주고받고 트랜스퍼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뇌혈관 분야 치료 성적이 전 세계 사실은 뭐 신경과 선생님들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신경외과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2019년도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이 뇌경색증이 입원 숫자인데요. 연인 치료는 10만 명, 뇌출혈이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뭐 사망률은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사망률은 뭐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분야는 진료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응급 뇌혈관 질환으로 입원을 하는 사람들이 급성 뇌경색이 한 10만 명에서 13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여러 가지 통계상 확인됐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인터벤션이나 그런 거 필요한 허혈성 라지베슬 오클루전 환자는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혈전 용해제 투여 대상 환자가 한 1만에서 1만 5천 명 그리고 엔도베스큘라트는 혈관 메카니컬 스롬벡토미 해야 되는 사람이 1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혈성 뇌졸중은 한 2만 명 이상이 되고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17년까지 정맥내 혈전 용해제 치료를 받은 사람이 저쪽 이제 왼쪽 슬라이드에 있는 파란 색깔인데요. 점점 계속 늘고 있고 오른쪽에 동맥내 혈전 제거술도 2019년 보면서 가파르게 14년, 15년부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요 19년도에 5,356명은 IV RTP를 맞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맥내 혈전 시술이 벌써 2019년도에 4,400명으로 굉장히 이제 RTP까지 이제 쫓아오고 있고 상급 종합병원하고 종합병원이 거의 이제 비슷한 숫자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상급 종합병원, 아까 권역질환센터 뭐 말씀하셨는데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모탈리티가 지금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9년 저희가 대한뇌혈관내 치료의학회에서 계속 이제 해마다 센서스를 하는데 전체 2019년도에 동맥내 혈전 제거 수를 4,400케이스를 했습니다. 근데 대한뇌혈관내 치료학회 회원들이 3,400개를 이제 했었고요. 한 77%에서 메카니컬 스룸벡tom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제 과별로 좀 보면은 신경외과 출신에서 인터벤션 하는 경우가 한 57%, 그리고 영상학과랑 같이 하는 경우도 한 17%, 그리고 신경과랑 같이 선생님들도 하는 경우도 좀 상당히 있고요. 이제 막 점점 신경과 선생님들이 많이 늘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 통계는 2019년도 나온 이 페이퍼인데 국내 뇌혈관 질환 혈관내 시술 현황입니다. 이 표 보시면은 엔지오와 튜머 엠볼리즘을 제외한 나머지 애뉴리즘 그리고 혈전 제거술, 케이토 스텐트 이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 신경외과 의사들이 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만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학회 현황을 인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2020년 6월 25일 현재 신경외과 뇌혈관 전문의가 주요 회원이 다학제 학술 단체인데 우리 학회가 뇌졸중 인증제를 하고 있는데 시술 인증이가 227명입니다. 그리고 인증기관이 한 82개 기관 되고요. 그리고 뇌졸중 학회에서 프라이머리 스트로크 센터 71개에서 하고 있고 신경과 출신의 인터벤셔니스트들이 점점 생겨나가고 있고, 그리고 영상학과 학회에서 만든 다학제 학술단체인데 인증이가 한 134명 정도 되고 있고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신경외과, 영상학과 55명, 신경과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다학제 학회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이제 메카니컬 스룸벡토미를 해야 되는 의료기관을 추정을 해봤는데 신경외과 수련병원이 85개의 기관인데 그 모든 병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3기 뇌혈관 전문병원에서 3개에서 하고 있고 수련병원을 제외한 여러 38개소 정도 되는 병원에서 메카니컬 스룸벡토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3개 정도 되고, 그리고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아마 대부분 거 하고 있을 텐데 143개 기관 정도가 메카니컬 스룸벡토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굉장히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읽어봤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오른쪽 슬라이드에 지역별 뇌졸중 사망률이 차이가 많다. 이게 출발점이고, 그래서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겠다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지역사회 응급대응 및 치료 역량 강화, 그래서 심뇌혈관 질환 촘촘한 안전망 구축, 그래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제 원대한 꿈을 갖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정책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좀 뒤죽박죽이 많이 되지 않았나 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염려스럽긴 합니다. 요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권역심뇌혈관 질환센터인데 아까 권역심뇌혈관 질환센터를 만들고 굉장히 좋아졌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응급질환을 가지고 권역을 만들어서 그 한 병원에 가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서치를 해봤는데 권역심뇌혈관 질환센터의 성과에 대한 페이퍼를 찾아봤는데 요겁니다. 이게 2020년 심뇌혈관 질환관리 컨퍼런스에 나온 얘기인데 양질의 포준화된 진료 의료 제공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굉장히 조금 뭔가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으로 이런 거는 뭐 굉장히 제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제점 한번 좀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 그 용역 보고서를 다 뒤져봤는데 뇌혈관 질환 치료 현황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것들이 조금 많이 현실에서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 뇌혈관 질환 의료 인력 조사에 대한 부족도 상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주로 체계 구축에 위주로 이런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몇 가지 좀 해보겠습니다. 복잡한 여러 정책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하이라키를 만드는 거는 사실 오히려 응급질환에서는 사실 조금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문제인데 국가 지정제는 보다는 인증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저기 네 번째 맨 밑에 지정이 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지정제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병원 전담계 트라이아지 시스템을 이제 소방서화해야 되는데 전국에 있는 소방서들이 있는 위치와 병원과의 여러 가지 거리 무슨 여러 가지 그 치료의 레벨 정도로 나눠서 연결을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저 액션캠 같은 건 환자 화상 시스템을 해서 해결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빨리 모바일 스트로크 앰뷸런스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의료기관과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입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만들어놨던데 리저널 스트로크 센터 네트워크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질환 중심의 인증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라인이 존재하는 질병에 자꾸 뭔가를 위해 옥상옥을 만들지 말고 웹라이크한 수평적인 그런 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120개, 130개의 훌륭한 센터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인증제를 하면서 케어 퀄리티와 이 호스피탈의 캐퍼시티를 나눠서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디지즈 스페시픽 케어 서티피케이션 프로그램처럼 이런 맨 위에 컴프렌시브 스트로크 센터, 두 번째 스룸벡토미 케이퍼블 스트로크 센터, 프레머럴 스트로크 센터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병원을 뭔가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는 좀 별로인 방법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얘기고요, 예측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지역 심내혈관 질환 센터 사업을 이제 하고 있어 논의를 중인데 결국에는 중증 뇌혈관 질환 센터를 빨리 물론 이제 권역 심내혈관 질환 센터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그거를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 인증평가원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기관이 있고 그거를 통해서 서티피케이션 해나가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배 교수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뇌혈관 질환 전문학회 간의 정책 컨소시엄을 반드시 만들어서 의견을 나누고 디스커션하고 정책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급성기 심뇌혈관 질환의 치료 체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각 지역 의료관에서 결국에는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전역에는 세계 최고의 치료 기술과 열정을 가진 신경과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슨 멀리 보내는 게 아니라 언제 권역 외상센터에서 자기들이 수술 못한다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사망한 아기들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런 데는 두 개의 동시, 세 개의 동시에 응급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마련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지역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뭐 찾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빨간 편인데 이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CC는 곧바로 119를 통해 권역 심내혈관 질환 센터로 이송되어서 뭐 검사해서 퇴원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뇌경색으로 의식불명 상태된 DC 지역병원 2군데를 거쳐 어쩌고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쳤다. 이거를 우리가 정책에 무슨 뭐 권역 심내혈관 질환 센터가 엄청 잘 만들었다고 할 그거는 상당히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국가 인증 심내혈관 질환 센터에 갔더니 뇌혈관 치료 전문가들의 치료 잘 받아서 대한민국 참 잘 살만한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내혈관 질환은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역 네트워크와 지역 의료기관이 중요하고 빠른 시간 내에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인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방법은 집중이 아니라 분산을 해서 수평적인 그리고 기존의 시술 인증병원, 인증의를 활용하자. 그리고 국가에서 민간 병원에 시설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 신경외과에 관련된 문제 딱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권역심내혈관 질환센터 인력 기준 요겁니다. 신경과 전문의 3명, 신경외과 전문의 1명, 신경중지치료 전문의 1명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나와서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 1명이 365일 수술하라고 하는 건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